오늘도 반도체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말 사이에 해외 증권사들 사이에서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사라라는 리포트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싸다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 구간 또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특히 골드만삭스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사라.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삼성전자를 살 때 원화 기준으로 사지 않아요. 달러 기준으로 사거든요. 그러면 지금같이 원화가 약세일 때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훨씬 더 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15만 전자보다는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삼성전자의 가치는 지금 11만 전자일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핵심적인 이슈는 그거예요. 결국은 반도체는 요즘에 제가 이 방송을 나오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반도체를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만큼 끊임없이 호재성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긍정적이다. 굉장히 초호황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TSMC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나게 높은 눈높이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제죠.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온 난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4위라고 하는데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크게 흔히 말하면 영향이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야 테크놀로지 실적이 너무 좋게 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기도 그렇고 좋은 측면에서 어닝 쇼크였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시장에도 너무 충격을 먹을 정도로 제가 이거 나중에 뒤에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건 반도체 시장에서 메인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TSMC의 실적도 좋고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어찌 보면 수혜를 덜 받는다고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 하위권에 있는 업체들까지도 수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그만큼 메모리 호황이 지금 현재 낙수 효과가 되면서 크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확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풍기 현상입니다. 이거 최근에 기사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그래 쇼티지 뭐 이야기 많이 들었다. 작년에도 쇼티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뭐 올해도 뭐 쇼티지겠지.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로 풍기 현상인지 이것도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 풍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종합돼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계속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주의는 계속 하긴 해야 돼요. 계속 무조건 좋다 좋은 것만 보면 안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계속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피크아웃 신호가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또 방송에서 그것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우리가 피크아웃을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난야 테크놀로지의 실적인데 다른 거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순이익이 지금 거의 한 37% 정도가 됐거든요.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값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전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냐. 매출 같은 부분, 실적 같은 부분 보이세요? 600%. 6배가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00%, 8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숫자로 나온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네.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워낙 거기서 메모리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에서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네. 근데 난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기업까지 이렇게 훈풍이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냐라는 걸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보기 전에 네. 혹시나 못 보셨죠? 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이 반도체, 그러니까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메모리, D램 네. 메모리 한 32기가, DDR5 32기가가 작년 기준 한 2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년이 된 지금 똑같은 기종으로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원래 20만 원이었는데요. 원래 한 20만 원 한 중반 정도 했었어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만든 거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부르셨네요. 아 정말요? 너무 많이 불렀구나. 근데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아 진짜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20만 원 중반대 하던 게 네. 지금 똑같은 메모리가 80만 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데스크탑을 여러분들 조립 PC로 사면 네. 옛날 같으면 그냥 통으로 다 해서 한 80만 원 정도 되면 좀 괜찮은 거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 32기가 어머. 메모리 하나가 8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엄청나게 비싸죠. 물론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어떻게 사지? 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그만큼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풍기 현상이라서 지금 이 반도체 만드는 메모리 기업들이 소비자들, 우리가 B2C라고 하잖아요. 소비자용 메모리를 공급하지 않아요. 지금 B2B, 그러니까 기업용만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수요가 너무 지금 흔히 말하는 폭발적이고 공급이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SK 하이닉스 이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쇼티지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건 결국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들 입장에서는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우리 반도체 소부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표로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반도체 재고예요. 네. 보이시죠? 반도체 재고가 확 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AI 초입구였어요. AI 초입구니까 반도체가 많이 팔릴 거야 라고 해서 엄청나게 재고를 많이 늘려놨다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리고 AI가 발전해봐야 얼마나 발전하겠어. 이 정도만 우리가 재고를 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픽아웃 치고 그 다음에 재고를 안 쌌어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서 중요한 건 쫙 하면서 지금 반도체 재고가 확 줄은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보면 아닌 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반도체 출하량이랑 그다음에 생산도 같이 줄어버린 거예요. 근데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가 지금 이제 올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반도체가 피크아웃이 되려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출하량이랑 생산량 수준까지의 이 레벨 단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참 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피크아웃을 이야기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부족하다라는 걸 말표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핵심은 결국은 HBM이에요. HBM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HBM이라는 반도체가 그냥 새로운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네. 거기는 결국은 D램을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HBM이 많이 팔린다는 거 그만큼 D램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도 당연히 D램을 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회사잖아요. 회사는 네.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 D램을 그냥 팔면 예를 들어 70만 원이 남는데 네. 이걸 가공해서 HBM으로 팔면 100만 원이 남아요. 오.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HBM으로 가공해서 팔고 싶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재고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 HBM과 관련된 부분도 시장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작년에 피크아웃 아니야? 라고는 했지만 계속 지금 현재는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뭐 이거 2024년이야 뭐 초입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84% 성장했는데 이만큼의 큰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거의 50% 성장합니다. 이런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하물며 네. 제조업이잖아요. 네. 네, 제조업인데 이렇게 성장하는 건 지금 3년 연속 이런 성장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투자자 하시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최소한 반도체 역사에서 네. 정말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영원히 안 나올 수 있어요. 진짜요? 오.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기형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오히려 돈의 흐름은 이런 쪽으로 쏠린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부분이 소부장들이 좀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 맞아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이럴 때 조정을 저는 빌미로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조금 여기서 너무 많이 안 간다. 네.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합니다.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쉬어가야 더 멀리 많이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에 오히려 이럴 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시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소통방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증권사들도 우리의 또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주변에서 좋다더라 하지만 어떤 걸 또 눈여겨봐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소통 장구를 통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또 자세한 전략 포인트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으로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진작에 살 걸. 현대차가요. 50만 원을 또 근접했잖아요. 시가총액 3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괜찮나 싶기도 한데요. 혹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은 되죠. 네. 부담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현대차를 지금 사지 말아야 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저는 오히려 현대차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두 시총을 합친 게 이제 2,000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인 지금 이 현대차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00억대 정도 수준, 100조 시장이란 100조 정도의 시총이라는 거죠. 그러면 200조까지 못 갈까? 왜냐하면 1등, 2등 합친 게 2,000조인데 100조, 200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현대차 역시도 달러 베이스로 보면 여전히 싸다라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접근하기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동차가 예전에 일반적인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완성차만 만드는 회사였다면 말 그대로 진짜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면 지금 또 비쌉니다. 지금 또 오히려 고평가고 사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돼요. 피지컬 AI로 가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로봇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봇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피지컬 AI는 드론, 그 다음에 뭐 지금 자율주행, 어쨌든 AI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걸 피지컬 AI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드론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로봇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현대차를 피지컬 AI의 핵심 수혜주로 보는 거죠. 이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 용어로 멀티플을 높인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을 더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반도체랑 두쫑크.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에 여러분 커피숍에 가보시면 예전에는 커피만 팔았잖아요. 네. 커피만 파는 커피숍에서 요즘에 두쫑크를 파는 거죠. 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커피숍을 이제는 커피숍이라고 안 하고 두쫑크 맛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네. 그러면 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커피 팔면 3,000원 정도에 팔았는데 네. 요즘에 두쫑크는 한 4개 하면 3만 원 한단 말이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쫑크 자체가 비싸니까 그 카페에서 3만 원치를 팔아도 돼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네. 맞죠? 지금 현대차가 두쫑크를 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커피만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만 팔았다가 최근에는 두쫑크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를 우와. 핵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예전에 커피숍 아니야. 여기 두쫑크 맛집이야. 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프리미엄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흔히 말하는 자동차 섹터의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기준점, 우리가 이거 전문 용어로 피어라고 하거든요. 동종 피어 대비 얼마다라는 건데 이 같은 흔히 말하는 동종 피어를 지금까지는 자동차 섹터였다면 이제는 현대차를 테슬라랑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많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주가 상승이 좀 이제 정당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 섹터 대비 현대차가 어떠냐라고 하면 이거 대비해서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차가 싸다고 느낀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표를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 CES에서 핵심은 피지컬 AI였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알파마이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선보인 자율주행 시스템이거든요. 요게 지금 현재 뭐 많은 쪽에서 지금 이 납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좀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깐부 회동이라고 아시잖아요. 치킨. 그때 정의선 회장이랑 그다음에 젠슨환 회장이 만나서 치맥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도 본인들이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칩은 자기들이 만든다. 소프트웨어도. 근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구동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피지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맡길 거냐라는 게 제가 보기 현대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피지컬 AI의 핵심 수혜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쨌든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확 바꾼 겁니다. 현대차의 말씀드리는 두쫑크. 아틀라스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번에 선보인 그러니까 생산용 로봇인데 확실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왔던 중국의 유니트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좀 다릅니다. 물론 동일한 그 휴머노이드 이 기반이긴 한데 여기는 오히려 관절 움직이는 거라 보면 확실하게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휴머노이드보다는 훨씬 더 상용화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현대차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대표적인 글로벌 주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거든요. 1번. 자, 이번에 토요타입니다. 이번에 CES에서 불참했어요. 로봇 관련 부분에 지금 현재 크게 잘 흔히 말하는 이 구체적인 행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다음에 닛산 불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불참했어요. 그다음에 벤츠 다 불참했고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자동차들 다 불참했습니다. 뭐겠습니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로봇 관련 부분에서 이들 주요 경쟁사들은 피지컬 AI에서는 어찌 보면 현대차에 뒤처진다는 거예요. 자동차 기술만 놓고 보면 당연히 현대차가 토요타에 비해서 당연히 고평가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어쨌든 로봇 시장에서 막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근데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현대차만큼 지금 피지컬 AI를 잘하는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주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을 좀 높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성장을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아니 이거 성장률이 그냥 이 쭉 일자인데 이거 별로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년 17% 이상 성장을 꾸준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꾸준히 원래 보통 이런 성장률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다음 이렇게 떨어집니다. 원래 같은 표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대신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 시장 규모는 늘어나지만 성장률을 한번 축 피크 쳤다가 이렇게 성장률 자체는 꺾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는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하여금 피지컬 AI,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 단순 테마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의 주가에 흔히 말하는 상승 흐름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뭐 다들 아신 것처럼 현대차인데요. 어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살면서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걸 거의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10년 내 그 진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흐름은 이런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거의 뭐 1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라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0쪽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 2위의 합천 시총이 지금 2천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1, 2위의 합산 시총이 2천조인데 3위 종목이 200조 못 갈까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까지 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높은 가격대에서도 이만큼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높은 가격, 이 정도 시총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주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싸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싸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 베이스로 보면 여전히 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가 굉장히 긍정적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 말고 또 다른 건 어떤 것들을 좀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로봇 섹터로 많이 움직였던 중소형주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도 나오거든요. 그 매출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다라고 느껴지지만 네. 지금 현재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로봇단들은 매출이 별로 안 나와요.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사실상 선수의 영역이라서 이 일반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그래서 저 중대형주 중에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의외로 그 피지컬 AI 수혜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걸 제가 기내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로봇 핵심 부품입니다. 액추에이터라든지 그다음 자율주행 관련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품하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AI는 로봇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피지컬 AI는 자율주행 관련 부분도 계속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라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자율주행 부품을 납품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보시면 충분히 물론 뭐 지금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현대차보다는 훨씬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들어갈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기내식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또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주도주 발굴의 달인 문서진 기자과 함께 오늘 핵심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 흐름 안에서 중장거리 전략으로 가져갈 만한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든든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문서진 기장의 종목 기내식입니다. 이 핵심 종목 기내식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오늘 언급된 이 핵심 산업의 주도주와 투자 전략까지 모두 한 번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내식은요, 문서진 기장이 직접 선별한 그 매수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항로로 안내해 드릴게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문서진 기장의 교육 내용 정리해서 금방 돌아올게요.